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제 읽은 책의 8번째 코너로 똑똑한 배당주 투자의 저자 피투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더 나가서 베스트셀러 8세 찍은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 똑똑한 배당주 투자를 어떻게 한 계기로 쓰게 됐는지 이런 거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필명 피트왕을 쓰고 있는 똑똑한 배당주 투자의 저자 피트왕입니다. 현재 블로그 등 SNS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는 홍 박사님보다 더 빨리 했는데 홍 박사님이 더 많아요, 유저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넘사벽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거는 제가 배당 투자를 해가면서 쭉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번역서 위주로 배당주 투자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 한국 실정에 맞는 이제 배당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좋은 시도였던 것 같고요. 또 마침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굉장히 긴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네. 회복되기 시작한 것도 책 판매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네. 부럽습니다. 예, 책을 관통하는 3개의 문구를 한번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아까 그 책 이야기를 먼저 하면 책에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거나 아니면 인상에 남긴 내용을 3개로 고른다면 첫 번째는 배당은 신호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PER이나 PBR 가지고 이제 회사가 싸다 아니면 저평가됐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배당으로서 회사의 뭐 평가도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가 내부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서 국제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발표하는 배당을 바탕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접근을 시도한 거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내용이 책이 끝나나 했더니 이제 맨 마지막 4장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매크로에 관한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지만 거시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랑 관련된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서핑을 잘하고 뭐 물을 잘 타고 기술 테크닉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을 이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날씨도 좀 잘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쭉 보조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책이었어요. 네. 저도 감수를 좀 했지만 뭐랄까 이렇게 책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 또 배당을 고르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케이스 사례들까지도 쭉 잘 들어가 있으면서 이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점검까지 책이 골고루게 잘 밸런스가 갖춰졌던 게 성공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책에 영향을 준 3개의 컨텐츠가 다 저랑 연관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덕분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냥 뭐 미사 여구가 아니라 제가 책을 쓰는데 영향을 준 3개 컨텐츠가 일단 뭐 맨 앞에 거는 일단 뒤에 이야기하고요.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게 노란색으로 나온 게 절대로 배당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이 저한테 감동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투자법이 그냥 대충 어림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론 체계화되어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시가 배당률이라는 새로운 지표도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해서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4장에서 나오는 매크로도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보면 홍 박사님이 쓰셨던 돈 좀 굴려봅시다 책을 저도 이제 되게 감명 있게 열심히 또 잘 읽고 저도 역시 많이 참고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맥락을 잘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에서 더 중요하다는 건 뭐 최근 주식시장을 보고 몸담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왼쪽에 보면 뜬금없이 페이퍼가 하나 갑자기 있는데 이게 홍 박사님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홍 박사님 박사 논문의 내용을 저도 이제 박사 논문 읽는 보통 박사 논문을 잘 안 읽어요.
어려워요. 네. 좀 실제로는 통계 내용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세계 멘트 중에서 이렇게 배당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홍 박사님 논문에 보면 그 논문에 관통하는 흐름이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박사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읽으면서 저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책 내용에 반영하는 데 각각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책에서 인상적인 세 개의 각각의 멘트는 이 세 개의 콘텐츠랑 각각 매칭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 찾아왔을 때. 예, 이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홍 박사님, 제가 이런 열심히 홍 박사님의 책도 열심히 읽고, 이제 홍 박사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SNS랑 뭐 오프라인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16년 초였나요? 그렇죠. 예. 한 2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책을 쓰겠다고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격려하는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러나, 약간의 내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특히 그 첫 번째 감수해줄 때 제가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아는 걸 다 적어왔구나. 자기가 공부한 거를 하나도 아끼고 싶지 않았구나. 지식은 취사 선택이거든요. 책을 이렇게, 어떤 부분을 책을 내려고 하면 핵심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담아야지, 나는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어요라는 걸 담으면 곤란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저 빵형의 표정을 저도 짓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짤을 선택을 한 게 영화 퓨리에서 이렇게 브래드 피트가 신참을 쳐다볼 때 신참 파르파르다 신참을 봤을 때 저 눈빛을 혹시 보내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들었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네.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장점은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데, 첫 번째가 저는 재밌었던 게 이 디테일하다였어요. 책은 남들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공을 좀 주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돼요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전 몇몇 책 중에 자기 가지고 있는 무슨 배당 공식에 따르면 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배당 공식은 설명 안 하는 책 있었어요. 그 책 참 되게 저는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그렇게 내공을 풀지 못하는데 책을 왜 씁니까? 그런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전 투자도 투자지만 그 실전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랄까? 또 그 고민들이 잘 녹아 있어서 책을 읽는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고민의 기초를 좀 담아가고 실전 사례의 리스크 체크까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그 논문 쓰기 잘했구나. 그래서 제가 썼던 논문이 좀 아무래도 박사 논문은 어려운데 쉽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 배당 신호이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흔히들 그 배당 신호이론을 중고차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 딱 가면 일단 차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중고차가 이게 어떤 차가 레몬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레몬카라는 게 뭐냐면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은 차가 레몬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마인드가 어떠냐면 일단 깎고 보자. 싼 거 사자. 어차피 차의 품질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면 싼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이게 역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럴 때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중고차를 팔아야 되는 사람은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나는 10년 또는 5년 동안 차를 몰면서 고장 한 번, 사고 한 번 난 적 없는 차인데 중고차라는 이유로 가격이 깎여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보증을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고장 나면 제가 돈 다 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굉장히 강한 보증이죠. 바로 이게 시장에 내보이는 일종의 신호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배당을 꾸준하게 지급하고 또 매 기마다 배당을 인상하는 기업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정말 지금 돈 잘 벌고요. 괜찮은 회사고 현금 흐름 아주 좋습니다라는 걸 남에게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당 따박따박 인상하는 회사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걸 알리는 좋은 신호는 없다. 이걸 저희들은 바로 비용을 들이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들이는 신호로서의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이 참 쉽게 잘 썩었다라는 측면에서 디테일하다, 또 구성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당 신호 이론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론을 잘 녹여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투자할 때, 그죠?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쥐꼬리 배당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맞는 말이고요. 그런 와중에도 또 좋은 것들은 좀 있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점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저같이 이제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나면 또 이제 회사가 좀 더 이제 배당에 관심을 가지고 배당을 늘려주면 주주들이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또 이제 회사 차원에서 조금 더 배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배당은 절대 규모는 증가했는데 네. 배당 성향은 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참 좀 답답한 거죠. 네, 요새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순이익이 124조 정도 났는데 네. 배당금 지급액이 22조였어요. 그러면 딱 보셔도 20%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때보다 더 낮은 거죠. 그렇죠. 그 2017년 경기 민감주들이 퍼포먼스가 엄청 잘 났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종목 이야기해도 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배당금 성향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요새 기사들 보면 뭐 우리나라 1위는 부동 1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삼성전자로 2위가 누구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업이 잘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위가 이제 부동의 2위가 지금 하이닉스인데 생각보다 하이닉스 배당성이 너무 낮아서 2등 하는 1등은 지금 요새 좀 잘 주고 있어서 2등 하는 애들이 좀 2등이 좀 잘 주면 전체적으로 배당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아쉽습니다. 예, 배당주는 안전한 투자 힘으로 경기 방어주만 투자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네. 이게 저도 이제 이런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왼쪽은 이제 맥심 브랜드가 있는 내수주인 이제 어떤 회사 동서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 블로그나 뭐 이런 사이트를 찾아오시는 분들 잘 아는 SOE. 특히 작년에 정유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잖아요. 이 두 회사 중에서 왼쪽에 해당된 내수주나 우량한 그러니까 이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어주 쪽에만 투자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상당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홍 박사님의 영향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우리나라는 이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업황이 이제 경기 민감에서 업황이 턴할 때 배당을 늘려주는 회사를 좀 찾으면 좋은 퍼포먼스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책도 쓰고 배당 투자하는 편에서 좀 아깝다 싶긴 한데 홍 박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커피 만드는 이 회사처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배당주로서는 분명히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배당 성장주냐라는 거에 대해서 참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배당이 매년 인상되는 회사가 이게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을 우리나라 찾기가 어렵다라면 이제 두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그냥 배당을 꾸준하게 지급하는 회사를 찾는 게 방법일 거고 또 하나는 배당을 지급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 자체의 변동성에 따라 업황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턴어라운드 또는 배당이 앞으로 올라갈 잠재력을 가진 경기 민감주를 투자해보는 식으로 가는 그런 두 가지 전략들을 병행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진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 박사님이랑 저랑 이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나서 홍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홍 박사님 제 출판 강연에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홍 박사님 그 연초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이제 그 영등포의 큰 강당을 빌려서 강연을 했던 장면인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저는 이제 이게 인상 깊어서 홍 박사님 저 제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돌아온 날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017년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오고 금리 상승하고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저는 그때 이제 S-OIL이라는 경기 민감 배당주에 투자를 홍 박사님의 의견과 그러니까 경기 민감 턴어라운드 배당주 투자를 했던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안정적인 내수 배당주만 하기에는 좀 아깝다. 그런 투자의 기회들이 많은 기업들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특히 회사가 절대 어디 배당을 지급 못할 정도도 아닌데 수익이 악화되고 있고 경기가 다운턴,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또 전부 다 외면해버리는 그런 기업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낮은 배당 성향의 문제들을 조금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주식시장이 안정될 텐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당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 특히 그걸 체크해 나갈 때 국채 상대 시가 배당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참 의미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배당 수익률과 그때 정부의 국채 금리를 함께 비교해서 어디가 더 매력 있는가. 금리의 상승 국면에도 배당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는 그런 잣대들을 가지고서 분석한 거는 이 책에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홍 박사님과 같이 이게 유튜브 녹음을 하면서 이제 신경 썼던 거는 사장의 매크로 지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아마 시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왼쪽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17년에는 코스피 3,000의 꿈을 꾸면서 2,000 언저리에서 2,600까지 급상승을 했고요. 근데 3,000의 꿈은 이제 멀어지고 지금 이제 2,000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높은 시장 변동성에 노출됐다라는 사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는 가장 최근에 홍 박사님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신 그 표를 제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올렸는데요. 요 내용의 핵심은 그러니까 코스피랑 아파트만 올렸어요. 그래서 평균 아래쪽에 보면 평균 수익률이 이제 주식 평균 수익률이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높잖아요. 아파트 상승률보다 2배나 높은데 왜 아파트로 부자 됐다는 사람은 많은데 주식 투자에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보다 적으냐라는 생각은 이제 변동성에 관한 이야기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홍 박사님과 이제 자리를 하는 김에 요 이야기는 좀 포인트를 두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넣었습니다. 네. 주식은 참 어렵고요. 이 주식의 변동성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완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산 배분이에요. 김성일 씨가 썼던 책, 마법의 돈 굴리기 같은 책들을 보면서 자산 배분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특히 리밸런싱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왕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했던 게 이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피투왕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기업의 보수적으로 추정한 배당조차 시장의 금리 수준보다 높아져 있는 국채 상대 시가 배당을 보더라도 충분히 투자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특히 배당의 여력을 가지고 있고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고수익 기업들을 매수하는 그리고 그 배당 수익률의 매력들이 점점 약화되는 순간에는 주식을 또 줄여나가거나 다른 종목을 탐색하는 이런 식의 바텀업을 베이스로 한 여기에 매크로 정보들을 좀 가미한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룰을 잘 따르고 더 나아가서 배당주들이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이라는 게 또 이번 급락장에서도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고수익을 누리면서 변동성도 낮출 수 있는 마법의 도구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자산 배분에 못지않게 이런 바텀업 지표들 중에서도 특히 배당에 주목을 하는 이 전략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네, 뭐. 네, 요거 넣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책에서는 이제 홍 박사님 환율의 미래 책을 제가 요건 인용했습니다. 제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인용을 했는데 이제 여기 그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채나 달러 자산을 좀 넣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왜 이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책 쓰기 한참 전에 이제 홍 박사님의 팬으로서 뭐 이런저런 해치 전략에 대한 돈 좀 굴려보자 책을 읽고 나서 이런저런 거 물어봤는데 어떤 거는 참 홍 박사님이 귀찮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참 의욕이 넘쳐가지고요. 되게 열성적으로 공부하는 그 학도로서 이야기했는데 뭘 이야기했냐면 달러 자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스위스 프랑은 안 되나요? 유로는 좋은 선택이 못 되나요? 위안화는 어떤가요? 엔화도 좋던데요. 어떤가 이걸 막 해서 엄청 귀찮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면서 홍 박사님이 이제 그냥 사석에서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농담 같은 그냥 일가라는 표현을 쓰자면 됐고 달러나 잘해라는 그런 일갈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그 N은 크로스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원화 환율과 달러에 대한 일본 엔 환율을 가지고서 역산해서 나오는 환율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환율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미국 달러와 엔의 환율에 대해서까지 분석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이건데 그 나라 채권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쿠폰도 많이 주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쳐주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해보는 특히 급박한 위기의 국면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해지고 더 나가서 배당 수익률과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서 이 상대적 관계를 보는 주식 투자랄까 일단 배당주 투자와
채권 투자 사이의 매력의 상대적 매력을 따져봤을 때 별로 살 종목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면 그땐 달러 자산으로 상당히 좀 스위칭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방금 이제 홍 박사님과 저와의 이렇게 한 번의 대화 속에서는 그 제3세계 채권은 아예 고려 상황에서 빠졌어요. 이거는 애시당초 초창기에 요 질문을 하다가 한번 면박을 한번 초창기에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최근에 보면 뭐 요새 한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홍 박사님이 이제 제도권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면 절대 이야기를 못 하시니까 그런 것들 홍 박사님 이제 돈 좀 굴려봅시다 이런 책을 보면 그런 제3세계 채권은 홍 박사님의 그 이론에 따르면 자산 배분에 따르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는데 절대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 안 하실 거죠. 네, 저 혼자 이야기한 걸로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이해하시죠? 네, 저 혼자 이야기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그 강조 안 해도 돼요. 네. 야, 이거 참 좋죠. 네, 요 이야기를 홍 박사님이랑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요 거를 꼭 저는 알고 있으니까 홍 박사님한테 요거를 한번 말씀 한번 더 듣고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전 누텔라를 넣었는데 누텔라는 그 유명한 게 한 번 먹어본 사람,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 없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 박사님이랑 인연을 맺게 게 온라인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그 진심을 모니터를 뚫고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홍 박사님과 이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게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가볍게 여겨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기록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한 가치를 너무 좀 낮게 보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홍 박사님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홍 박사님이랑 이제 인연을 맺게 된 부분은 되게 면에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홍 박사님 저보다 이제 그 활동이 더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코멘트를 한번 주시면 이제 투자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SNS나 블로그나 기타 뭐 온라인 채널을 어떻게 학습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온라인이라든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과정에서 일단 저도 많이 배우고요. 특히 그러니까 눈높이를 제가 잘 못 맞추는 경향이 과거에 되게 많았었는데 그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다가가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자료를 쓰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런 온라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책도 그렇게 여러 권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하는데 혼자 이야기한 유튜브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피투왕님이나 김성일님이나 뭐 오기찬 군이나 등등 수많은 다른 분들을 모시고 하는 컨텐츠는 되게 관심이 많은 거 보면 역시 그 이야기가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의 그런 피드백 속에서 좋은 어떤 네트워크들도 형성이 되고 지식을 더 함량해가고 더 나가서 서로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대응들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저도 배울 바가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 덕에 피투왕님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도 또 망외의 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근데 대답이 약간 한번 그래도 예. 한번 좀 왜냐하면 그냥 쉽게 해보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아시잖아요. 네. 이게 시작은 쉬운데요, 지속하기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그래도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꾸준하다라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리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소소하게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서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부과하자면 약간 그 기록하는 습관이라는 걸 쌓는 측면에서는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도해 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사람은 특히 주식 투자 최근에 그렇지만 폭락했지만 또 이게 좀 많이 반등하고 이러면 또 금방 까먹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기록을 좀 해놔야 돼요. 이게 저도 커뮤니케이션도 하지만 이게 좀 기록해 놓은 거 옛날에 보고 이러면 이게 좀 많이 나중에 이제 내가 이렇게 그때 비속어 써도 되나요? 그때 내가 좀 쫄았구나. 예. 뭐 엄청 쫄았죠, 그래도. 네.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끝났군요. 네네. 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재밌는 주제로 또 좋은 책 가지고 오셔서
성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질문도 던져주신 피투항 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이것으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